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부장입니다. 오늘 전체 시장을 한눈에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특징주,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이슈화가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요. 외국인 7년여 만에 최대 순매수, 호스피 귀환 퀘스천 마크. 대단히 서프라이즈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고, 기존 영상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의 하락과 아시아 통화의 인덱스 지수 상승,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를 무려 9천억 이상을 좀 사들였고요. 특히나 더 이 IT 업종 집중 매수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 또 관심을 기울이고 사진 않겠죠. 당연히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쪽에 집중을 하게 돼 있는 거고, 그 나라의 핵심 수출 관련된 핵심 업종을 매수하겠죠. 그건 바로 IT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것은 바로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무려 1.76%가 올랐고요. 여기에 0.7% 정도는 0.7에서 8 정도는 삼성전자가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2200포인트를 기준해서 위로 만약에 주가가 간다면 2300 정도까지 밴드를 열어놓고, 2200포인트 밑으로 가게 된다면 2160포인트를 밴드의 하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벌써 2256포인트 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외국인 수급입니다. 이 코스닥 쪽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전일 대비해서 무려 0.83% 상승했는데요. 807포인트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 주인공은 이 개인과 기관 투자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현 시장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1조 돌파, 7년 최대치 라는 부분과요, 인텔 아웃소싱 TSMC와 삼성전자 모두에게 이익 부각이 되는 관점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기관과 함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피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날 대비해서 외국인의 순매수와 삼성전자의 강세, 코로나19 백신 및 미국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에 의해서 대단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들의 급락에 따라서 이거를 메꿀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테마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세에 의해서 IT 업종이 제약주의 하락을 메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1조 3천억 넘게 순매수를 한 부분은 2013년도 9월 이후에 약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아울러 미국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실험 돌입 소식 등에 의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이 커진 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인텔의 새로운 7나노미터 칩 개발이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됐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화웨이의 5G 장비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삼성전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 이 주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홍콩이 상승한 반면에 일본과 대만은 하락을 하는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만 업종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IT 섹터가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개별적인 움직임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또 텍트 관련주들의 움직임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전일 대비해서 역시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수급은 좀 다르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에서 움직였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순매수 역할이 가장 컸고 서포트한 역할은 바로 기관 투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코스닥 시가 상위 종목이 대부분이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은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제넥신, 원익 IPS, 콜마 B&H, 뭐 펄어비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뭐 리노공업이 오늘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굉장히 그 외국인의 7년여 만에 순매수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이 코스닥 시장에 큰 상승이 있었고 여기에 1.7%의 상승 중에서 뭐 0.7에서 0.8 정도는 뭐 삼성전자의 상승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시사점이 뭐냐 하면은 기존의 언택트 관련주 중에 제약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면서 새롭게 또 주도주가 부상해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도주는 바로 삼성전자 외 IT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IT 쪽에 친환경 IT죠. 친환경 IT인데 역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 고조로 인해서 이 IT 섹터의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역시나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4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뭐 신용을 쓰든 신용을 안 쓰든 상관없이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기계적으로 이제 반대 매매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또 예기치 않게 본의 아니게 엄청난 손해를 보시거나 주가 회복 시까지 상당한 시간을 또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대단히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증시에 또 V자 반등을 했죠. 그래서 경기 부양 정책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급증함에 따라서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 잔고가 가장 많은 것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고 이어서 이제 SK 하이닉스, 일양약품, 네이버, 녹십자 이런 종목들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는 콜마 B&H, 셀트론 헬스케어 좋다고 하니까 자꾸 산 거죠. BH, 시젠, ST팜 역시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신용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은 반대로 급락이 나오면은 대단히 우리 개인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줄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세 업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항공입니다. 점심 후에 1시, 2시
2시 전후 정도 되겠죠.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가능성, 매각이 안 되면 국유화 하겠다. 대단히 참 서프라이즈한 얘기죠. 그래서 이 국유화 가능성 부각되면서 뭐 상당히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에어부산이라든가 또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 IDT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한가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의 인수합병 취소 시에는 자회사 분리 매각 혹은 국유화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최근 시장 특징을 살펴보면은 갑자기 이 정책적인 어떤 뭐 발언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에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수익이 나면 오케이. 근데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기울이자고 말씀드리고, 오늘 상당히 주목된 부분은 VRAR입니다. VRAR. 정부 가상화 현실, 증강 현실, 규제 완화를 담은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 예정이다라고 관련해서 덱스터라든가 한빛소프트, 위즈웍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거든요. 하지만 정책은 좋은 거죠. 뭔가 업종에 대해서 부양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긴 합니다만은 실적이 좀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한다면 조금 주의를 기울이자. 왜냐하면은 실적 발표 시즌이고 또 정책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또 변화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주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자세하게 한번 정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한미사이언스가 포지오틴의 긍정적 임상 결과 도출로 인해서 상한가 같죠. 그 다음에 세종 메디칼, 수술용 로봇, 신규 사업 성장 기대감, 바이넥스 CMO 수요 확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CMO 관련된 기업들은 주목하셔야 된다. 그리고 2분기 사상 최악의 업황에도 불구하고 이 호실적 전망을 예상하는 종목이 많은데, 이 중에서 이제 실리콘웍스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메디아나 의료 인프라 투자 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시장에서 시간을 두고 좀 관심을 기로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먼저 이제 아시아나 그룹, 아시아나 항공 국유화 가능성, 이런 부분이겠죠. 실제로 이런 부분이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금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매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각이 안 되면은 HTC 현대산업개발이 급등을 하겠죠. 부담이 줄어드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라도 하겠다는 취지니까 우리가 좀 긴 관점에서 해당 이슈를 살펴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한미약품입니다. 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파트너사 스펙트럼, 포지오티닙 글로벌 이상 긍정적 결과 도출, 이런 내용인데요. 이상이란 얘기는 앞으로도 3상도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NDA 식약 허가 신청 계획을 논의를 위한 미국 FDA와 미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이 포지오티닙 글로벌 이상 관련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겠죠. 관련 종목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또 나왔던 이슈인데 오늘 재차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기존에 나왔던 이슈는 단번에 끝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로템 수소
리포머 공장 건설 소식이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수소 리포머 이 수소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급등을 하는데요. 이 수소 리포머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로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의 핵심 장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장 가동, 향후 수소 리포머 수주량에 따라서 공장을 확대할 예정을 알려졌다. 그러면 당연히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철도도 관련이 있겠지만은 이제 공이 이 수소차 관련된 수소 이슈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현대차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입니다. 그는 수소차가 아니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진출.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기업마다 기존 비즈니스가 성장성이 많이 좀 결여가 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시사점을 대우건설에 갖고, 대우건설에 직접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것은 좀 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와 IMC인데요. 채권은행 등의 관리 절차 해제 강세, 요거는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요. 주목되는 것은 종군당 홀딩스입니다. 2분기 실적 개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실적이 개선이 된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종근당 건강의 건강기능식품, 즉 건기식 판매 호조에 따른 실적 전망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투자 키워드는 건기식입니다. 여기에 종군당 홀딩스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주목을 또 받았던 게 역시 수소차인데요. 두산솔루스입니다.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에 2분기 호실적에 의해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주요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동박, OLED, 바이오 등 첨단 소재 시장이 활성화하며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쨌건 두산솔루스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2분기 실적까지도 좋다고 하니까 상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라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라인데 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것도 실적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슈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실적까지도 좋으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 종목은 삼성 SDI죠. 삼성 SDI 하면은 어제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전고체 부분입니다. 물론 전고체 하면은 뭐 에코프로 BM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어쨌건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2분기 실적마저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다 라는 부분이 대단히 서프라이즈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 BM, 기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대단히 그 성장성에 우리는 주목하고, 조정 다음에는 상승이기 때문에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하게 되면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메디칼은 신사업 성과 기대감 부각,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시설 투자를 했죠. 133억.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레고캠 바이오 좋습니다. G3BNT 자회사 오블라토의 뭐 OKN007, 뭐 산재적 내재성 뇌교종 미국 FDA 희귀 소화질환 지정 소식급 등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FDA 승인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더욱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리콘 웍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가 실리콘 웍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이 LG 디스플레이 하반기 광저우 OLED 라인 풀 가동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웍스라든가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기타 이외에도 종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도 추가로 더 파악해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건기식에 또 계속해서 성장성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회사죠. 콜마 B&H 조금 올랐다가 빠지면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터미 아시죠? 애터미 방문 판매. 그래서 이 애터미 차이나 이 부분이 효과가 좋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마 B&H가 애터미 차이나 효과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애터미 차이나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이슈라든가 특징주 이런 걸 봤을 때 항상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해당 이슈나 특징이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만한 내용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해서 본인 스스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해당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 좋고 그 종목들의 거래를 위해서 대전제 조건은 뭐죠? 좋은 주식, 매출, 영업이익, 특히 재무적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나치게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지나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좋은 내용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또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하거나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꼬임이 해소가 된다든가 해서 올라온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오늘 기술적 관점에서 눈에 좀 띄는 게 아시아나 IDT입니다. 요거는 시간을 좀 두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아시안항공 그리고 사마콘덴스, DB하이텍,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급등하고 난 뒤에는 주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해당 기업들의 성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 반등하겠죠.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MLCC라든가 그리고 전고체, 전기차, 배터리 쪽이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그 다른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적출 빈도가 4회 이상 나온 게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이 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역할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두산솔루스라든가 태경케미컬 제가 기존 영상에서 실적주로서 또 소개를 해드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GLK, 이 원익 IPS 기존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도 주목하셔야 되고 G3BNT, LNF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넥슨GT, KPM테크, 이엔텍, 세동메디카. 그래서 이 기술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MACD라든가 RSI라든가 일목균형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지표를 딱 들여댔을 때 적출 이렇게 매수 신호가 잡힌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새롭게 소개하는 두 번째 소개하는 경우긴 한데 이 부분은 코스피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바로 코스닥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건 이들 종목 중에서 조금 우리가 거래하기에 수월한 종목, 좋은 종목, 그죠? 매출, 영업이익, 재무적 안정성이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만 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굳이 다른 종목도 접근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기술적인 또 이렇게 흐름이 나와주는 종목을 단번에 또 사지 마시고요. 조금 지켜보셨다가 매수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굉장히 빠르게 오늘 전체 시장을 한눈에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최고의 이슈는 뭐냐면은 2200포인트의 지지를 받고 2300포인트의 지수가 거의 근접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외국인이 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이렇게 이렇게 주식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해준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전일에도 제가 삼성전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은 제가 자료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굉장히 빠른 시간이긴 합니다만 전체 시장을 한눈에 한번 살펴봤고 뭐 내일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어떤 종목에 집중할 건지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들을 보시고 조금 더 고민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